반갑습니다. 홍정경 교수입니다. 늘상 이 자리에 서면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어드릴까, 저를 보시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배려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늘상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나는 주식도 안 해봤는데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 선물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해외 선물이 참 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 적성에 또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주식처럼 많은 지식을 안 가져도 해외 선물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짧게는 한 6개월 내외, 좀 길게는 뭐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 하시면 누구나 다 이 부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요새 시절이 좀 안 좋으니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뜻과 다르게 실직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얼마나 지금의 현실이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런 분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때 보면 아픔을 주면 그 대가로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래서 너무 힘든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다면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좋은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해외 선물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승할 때가 있으면 또 하나는 하락할 때가 있죠. 상승도 하락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행보추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식과 선물을 하면서 항상 제가 간절히 바랐던 게 뭔가 하면, 이 상승과 이 하락을 미리 뭐 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만약 이걸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이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꿈을 꾸면서 공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걸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보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그 답을 제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뒷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요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전번 주에 하루의 차트를 조사하면서 제가 여기서 모의와 실전을 동시에 했는데, 이게 방송법상 실전과 관련되는 것은 여기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모의를 직원을 시켜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이나 선물이 누구나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 이런 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진행된 거는 2000년, 2020년 5월 15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뭐. 전번 주입니다. 하루 동안 한 거예요. 하루 동안. 자, 요거는 S&P를 주로 했고요. 가끔씩 중간에 S&P가 좀 이렇게 그 행보 구간을 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좀 지루해서 항생을 일부 중간에 섞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조사했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게 노란 색깔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상승한 영역이죠. 요건 이제 상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게 몇 군데가 발생했는가 하면 이렇게 4군데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몇 회? 4회. 4회를 하게 된 거죠. 다시 하락은 요 파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쳐보면 요 영역이 하락 영역입니다. 그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3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행보 영역인데요. 1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합쳐보면 8회 정도의 모습으로 하루의 차트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를 보고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과 행보 구간은 어떻게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 기니까 청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하는 저희들 회사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잘 보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물이 누구든지 다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건 간단하죠. 뭐. 본인들이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 또한 없다는 거죠. 남이 하니까, 남이 소개를 하니까, 그리고 작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도전을 하니까 당연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서 제가 상승 구간을 가지고, 자,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이 영역을 가지고 네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상승 구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군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 느껴지는 거 하나 없나요? 이거 보시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양새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 않나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 이와 같은 패턴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4번 정도가 이렇게 나타났죠. 옆에도 보면 전날 저녁쯤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냥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저희들 저 출신 서군이 농촌 출신이라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다니면서 뭐 톱, 뭐 도끼, 낫 이런 거 들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톱니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톱니 같이 생긴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더라. 상승의 모습은 최근에 나타나는 게 거의 이렇습니다. 근데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주식이나 해외 선물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바뀌는 패턴을 몇 년 동안을 봐봐 보시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것도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자마자 이런 패턴의 형태로 이게 상승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겠죠. 물론 패턴 하나만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 겁을 내겠습니까? 그 상승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사회를 제가 조금 크게 확대해서 요 사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그 아까 이제 첫 번째 모습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아까 앞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사회죠. 사회인데 요 큰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씩 떼어 보면 요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료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상승 추세 발생한 구간의 시간대를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자, 01시부터 02시 30분 동안 제가 계산하기 쉽게 뭐 딱 1시간 30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요게 하루에 이제 몇 번 발생했는가 하면 4번 정도 발생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승 추세 원입니다. 다시 풀을 한번 볼게요. 풀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죠, 모양은. 그렇죠? 비슷하죠? 요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역시 유사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거듭할 때도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이들이 하는 건 뭐냐? 상승하는 건 맞아. 이건 뭐 아까 하나로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다시 내리고, 즉 상승과 하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실제로는 하시는 분들에게 간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항생에서 거대한 회사, 자금, 정보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게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경쟁이 불가한데 왜 이걸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 경험칙상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답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거죠. 주식이나 선물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 세력들하고 왜 우리가 부딪히냐 하는 거예요. 게임이 되나요? 불가하죠.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하는 거를 뭐 한다? 따라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큰 세력들이 행하는 전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력들이 추구하는 전략을 미리 눈치채고, 이 말이죠. 미리 눈치채고 그들을 따라한다. 근데 이 세력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게. 그게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 큰 흐름이 바로 뭐라고? 이게 추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들을 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거의 80% 정도를 들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다이버전스를 알아야 왜 추세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이버전스가 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이버전스가 잘 맞지 않는 영역을 오류 영역이라고 했지만 작게 쪼개보면, 작은 틱에서 보면 다이버전스는 거의 맞는 겁니다. 큰 틱에서 보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든 결론은 뭐냐? 세력들이 하는 거를 미리 눈치채고 따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력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고 싶은 큰 흐름이 추세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 추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여기서 추세에 대한 예측을 저희들이 꿈꾸다 보니까
바로 다시 다이브전서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다이브전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추세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추세가 대단히 중요한데 나중에 추세가 형성된 다음에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대를 만들고 이러면 늦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대를 만드는 것이 필수일지 모르지만 해외 선물을 할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릴 시간의 여유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 추세선을 그리지 않고 세력들이 하는 추세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다음 주 정도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세와 관련되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주제를 오늘의 강의로 제안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얘기 드리면 우리는 세력가들과 싸움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니 세력들이 하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따라가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추세를 따라서 진입과 청산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뭐를 따라서 투자를 한다? 추세를 따라서 투자를 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추세 이제 세 번째 보면 여기는 자그만치 5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갑니다. 좀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자, 다시 보시죠. 이게 네 번째 패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보시죠. 요게 A 영역이라고 하면요, A 영역부터 B 영역까지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승 구간입니다. 상승 구간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가 들어간 것은 어디냐, 저는 가 영역과 나 영역과 다 영역 정도를 진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서 상승했죠, 이렇게. 여기서 상승을 해야 하네요. 자, 여기서도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상승하였네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진입해 들어갈 때는 이런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매수로, 이렇게 매수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뭐 한다는 거를, 상승한다는 거를 뭐 해야 돼? 예측하지 아니하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진입을 해놓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조아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 신념, 내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뭔가 궁금하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너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해외 선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방법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죠. 어느 때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재미있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반은 얘기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 자, 여기서 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매수로 진입할 때는 이 영역부터 뭐 할 수 있다는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여기서부터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내보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영역에서 갑자기 어떤 게 이제 나타났는가 하면 OBV에서요. OBV라는 보조 지표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게 뭘로 나타났냐? 다이버전스로 나타났습니다. 요 영역에서 이걸 갑의 영역이라고 하면 요 갑의 영역에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라고 OBV에서 뭐 했다고? 거래량이 증가했고 다시 그렇게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은 하락하는데 OBV의 다이버전스가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승할 때는 저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 진입을 못 할까요? 이게 제 기준이에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서 들어가면 요만큼 이익이 생겼겠죠. 역시 결과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 어디까지 기다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상승하는 걸 1, 여기서 내려가 2,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점을 형성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입의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여기를 보면 다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잠깐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영역이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릴 때 이렇게 N자가 형성되면 이 저점에서 두 번째 저점을 이렇게 건선을 추세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때 요걸 이렇게 이어보면 요게 이제 N자 형태가 되죠. 자, 요 N자 형태가 되는 가점에서 저점으로 매수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저점보다 뒤에 있는 저점이 높죠. 그러면 하락보다 뭐 할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종의 패턴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OBV에서 상승한다는 다이버전스가 출현했었고, 두 번째 N자 형태에서 앞에 저점보다 뒤에 저점이 높잖아요. 상승할 공산이 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 여건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이 두 가지 여건만 갖고 진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중시하는 이제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요렇게 파란 선 올라가는 거 있죠? 요게 뭔가 하면, 자,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동 평균선 중에서 며칠선? 저도 이 60일선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상승하다가 며칠선에서 요게 60일선에서 자,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갔죠?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61선 뭐를 받아?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61선에서 힘을 보태줬어. 그러니까 상승할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른 기준들이 더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OBV 상승 다이버전스 발생. 자, 다시. 차트가 이동평균선 며칠선을? 60일선을 통과했습니다. 즉
요게 이제 지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앞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N자형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상승의 추세가 형성됐으니까 상승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상승인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되겠죠. 요 네 가지가 갖춰졌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주식이든 선물이든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지립에 응하시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수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즉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 여건에 부합할 때까지 항상 제가 기다려라. 요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진입이 불가합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합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많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나타나는 게 지금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만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방송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제한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 회사 이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은 있겠죠. 자, 이거 이제 제가 해외 선물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자, 시도가 이제 나타나도록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보면 여기도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또 어떤 기준을 봤더니 여기도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공부 많이 하시고 눈치 빠르신 분은 이게 이제 8개 그 네모칸만 봐도 저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상승이 이제 마지막 여기에도 상승이. 즉 보시는 것처럼 몇 개에서 8개 영역에서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죠. 상승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거의 80~90%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됐다라는 판단 속에서 드디어 진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어떤 것인가를 모두 다 각자 만들어서 확실하게 정립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해보면 하루에 오랫동안 해도 저는 5~6번 이런 정도 들어가면 참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보 시절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수시로 손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머리는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이 계속 들락달락. 어떤 분들 제가 이제 교육생분들에게 하루에 많이 들어가면 반드시 손실이 생깁니다. 이랬더니 가끔씩 카톡에 이제 오실 때 보면 저 손이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참느라고 아주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서 같이 웃고는 하는데 여러분 기다려라 이 말은 무작정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자 다시 얘기하지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뭐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게 성숙될 때까지는 일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그 여건의 성숙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러고 만들어셔야 되는 게 아닐까. 혹시라도 뭐 저희들한테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무료로 제가 직접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상승 때 나타난 거거든요. 제가 하락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 시즈 투자 전략이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이제 3번 나타났거든요. 예, 여기 이제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한 번.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하락의 폭을 보면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요게 2번째, 이렇게 3번째. 그러면 기다렸다가 1번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역시 또 보고 나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변동폭이 큰 곳을 택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2가지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추세를 따라 투자하자. 자, 기억하세요. 뭐를 따라 투자하라고요? 뭐를? 추세를 따라서. 자, 투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뭐를 따라? 추세 따라 투자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2번째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움직임이 적은 것보다 움직임이 큰 곳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가 많은 것? 변동폭이 큰 곳을 택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변동폭이 큰 곳을 택하라 하였는데 그 변동폭이 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높죠. 즉, 이 말이죠. 정상이 높으면 고자, 높으면 내려가는 골도 깊다. 즉, 계곡도 뭐 어떻다? 깊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되죠, 뭐. 봉우리가 크면 계곡도 깊을 가능성이 높으니 봉우리가 높은 지점에서 내려가는 걸 택하면 되는 것이고, 많이 내려갔다면 계곡이 깊은 곳을 매수해서 상승으로 잡으면 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큰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변동폭이 작으니 이런 데는 진입하면 안 된다. 여기는 투자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좀 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하락 추세가 3회가 있었는데 요 영역에서 자, 요게 한번 40분 나타난 적이 있고요.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나타난 적이 있고 다시 이제 4시간 동안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택한 영역이 요 가 영역입니다. 가 영역을 왜 택했을까? 물론 가, 나, 다 투자 대상입니다. 투자 대상인데 저는 가 영역을 택할 때 나, 다 영역은 몰랐잖아요. 요걸 몰랐으니까 물론 이건 이제 지나서 나 영역, 다 영역을 제가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는데 요 영역을 기회의 영역으로 나눠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들어가겠죠.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 요 분야는요. 요 앞쪽에서 분명히 이게 앞쪽을 보면 이렇게 상승해 가던 영역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요 영역에서 상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MACD, 소나, 그 다음에 트릭서 뭐 이런 곳에서
하락할 거라고 다이버전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다이버전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래에 추세가 상승해서 뭘로 바뀐다고? 하락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 떨어지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시기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진입 시기를 제가 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정했나?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다이버전서가 나타났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요점이 있었고 요점이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와서 요 영역이 있었는데 요거를 A라고 하면, 요 조금 높은 걸 B,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은 걸 C라고 하면, 요거를 보면요, 요게 이제 가장 높은 머리였고 요게 이제 어깨 영역이었거든요. 요것도 어깨 영역이에요. 그래서 머리, 헤드, 어깨, 숄더 형태가 나타났지 않냐. 즉, 첫 번째, 추세가 변경될 거라는 다이버전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서 앞으로 하락할 공산이 있다라고 다시 예측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자, 고점 1, 가가 고점 2, 다가 고점 3, 나가 고점 3, 다가 고점 4 이렇게 돼 있으면 고점 1, 2, 3, 4, 즉 가나다를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고점 1보다 고점 2인 가점이 낮아요, 안 낮아요? 이런 거죠. 전 고점보다 후 고점이 낮으면 상승 하락이다. 딱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단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잖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락 다이버전서 출현을 얘기했고, 두 번째, 헤드앤숄더 패턴을 얘기했고, 세 번째, 고점이 전고점보다 후고점이 어떻다? 낮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은 더 하락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60일선이 쭉 가고 있는데요. 보면 계속 내려오면서 60일선에서 부딪혀서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죠. 즉 60일선에서 뭐 한다? 저항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0일선을 통과를 못했다면 계속 하락으로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벌써 여건의 성숙이 4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서 저는 투자를 했는데 뭐를 믿고 투자를 했을까? 아까 처음 하락 다이버전서 발생, 다시 하락한다고 헤드앤숄더형 패턴 발생, 다시 아까 차트가 며칠선? 61선 하락 통과. 다시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는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 하락 추세가 이미 형성됐다라고 저는 이제 본 거죠. 이때부터 하락일 때는 항상 투자 전략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전략이지 않냐.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뭐 했다? 어느 정도 부합하다 또는 성숙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매도로 진입을 하면 하락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럼 수익이 상당 부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그런데 제가 요만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겁나죠, 사실은. 그리고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만큼 저희들이 하는
자, 홍 박사 해외 선물 클리닉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다시 이제 신호가 더 잡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번의 신호도 하락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 9까지 하락의 신호가 합쳐서 자, 몇 번 나타났다고? 9번. 9회 9개 기준이 똑같이 뭐 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면 확률상 저희들이 해보면 한 8, 90% 이런 정도는 정답에 접근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홍 박사님을 만나서 강의를 들으면 금방 막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희망을 막 갖고 집에 가서 하면 하루 이틀은 또 잘 된답니다. 그래서 보면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막 뭐 홍 박사님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그 효과가 약효가 3일이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3일 정도 지나면 또 교수님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분들이 또다시 이제 강의실에 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눈빛 있죠. 뭔가 갈구하는 게 가득한데 저분들에게 어떤 걸 들어야 저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가 잠깐 다른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 저는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리고 형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이렇게 효도해보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는 형님 살아 계실 때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시간 지내놓고 나니까 못 해드린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면서 그 부분을 마음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셔서 내가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그만에 쓸 돈이 생긴다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이런 분들에게 배려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 행보 추세인데요. 행보 추세인데 이 행보 추세는 여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이 아니지 않냐, 하락이 아니지 않냐. 이런 경우에는 강한 힘이 없는 곳이다. 강한 힘이 없을 때는요, 강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은 자, 우리가 말 잘 듣지 않는다는 다이버전서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행보 영역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려고 하면 된다? 다이버전서를 활용하시라.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잘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시다면 행보 영역을 기다려 보시죠. 뭐. 그리고 행보 영역에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 영역이 많은 분들이 말리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나 굳이 겁낼 필요 없다. 자, 왜 그럴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행보 영역이죠. 여기 행보 영역이에요. 행보 영역, 요거를 좀 더 크게 확장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 하락 이렇게 계속 거듭하고 있죠. 보통 제 기준에 근거하면 60일선에 이제 이렇게 근접해서 오고 가면 이게 이제 행보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시간 30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요 영역을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게 파란 안에 있는 거는 요렇게 상승과 하락의 폭이 요 영역은 굉장히 적은 영역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요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수렴 형태로 가는데
자, 행보 영역에서 수렴의 영역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의 폭이 이렇게 변동폭이 좀 크면 이 분야는 뭐가 잘 다이버전스 효과가 잘 나타나는 영역이니까 이런 영역은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행보 추세 시 투자 전략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추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제 양반 강의를 하는데 진짜 제 양반의 이론이 맞나 안 맞나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제 양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생각 드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5월 15일 자, 실전을 하면서 모의를 동시에 실행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5월 15일이죠. 5월 15일입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제 이름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요거 한 번 있어. 0, 마이너스 135. 요거는 제가 사실은 수익이 48만 원이 생겼을 때 청산을 했어. 그런데 청산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는 경우 있잖아요. 눌렀는데 청산이 늦어진 거야. 그 사이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부 다 매도, 매수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부 다 빨간 걸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부하시고 경험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해보시면 주식보다 저는 선물이 더 쉽더라고요. 이 말이 잘 안 믿어지시죠? 공부해 보시고 이걸 이제 연습해 보시면 압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뒤에도 요만큼 요게 이제 아까 손해 난 한 분야고요. 요게 이제 뒤에 조금 더 있는 거죠. 요만큼 이제 들어갔는데 거의 빨갛게 수익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자 5월 15일 날 수익이 얼마 정도 났는가? 이게 이제 700 몇십만 원입니다. 800에서 수수료 빼고 요만큼 이제 난 거죠. 요 날 저희들과 함께하는 우리 많은 우리 교육생 분들도 덩달아서 이제 수익을 참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고 보면 보셨죠? 800만 원, 2천만 원, 자 400만 원, 요거 300만 원, 2,800만 원.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